짠! 안녕하세요. 슬작입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작가가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고 드라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편을 나누기로 했어요. 1편은 어떻게 드라마 작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2편은 드라마 제작 전반과 대본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지루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작가가 되셨나요? 원래 작가가 꿈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만화책 보고 기현이 소설 볼 때 저는 인정욱, 노희경 작가님 드라마를 보는 그런 약간 애늙은이 드라마 덕후였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작가나 감독 같은 건 저한테 약간 아예 다른 영역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예술의 분야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돼서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어렸을 때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 평론가나 기자 같은 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쉽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자는 직장인이고 회사를 다니잖아요. 왜 영화 전문 기자랑 전문지는 있는데 드라마 전문 기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드라마가 더 좋고 드라마는 TV만 틀면 나오고 보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없을까 싶어서 드라마 전문 기자가 돼야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을 신방과에 진학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방송 일을 하려면 문창과나 신방과를 나와야 되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대학에 가가지고 그런 글 쓰는 거나 방송에 대해 배우고 싶다 그러면 문창과, 극작과, 영화과, 신방과 이런 데 진학하는 게 좋죠.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욱 출신 학교나 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작가가 꿈이었나요? 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면, 저는 다른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천천히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첫 사회생활은 온라인 신문사 기자였는데, 이게 기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전문 기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면 되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하고 얼마 안 돼서 현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드라마, 영화나 그걸 만드는 사람들, 배우, 감독, 뭐 작가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전문 기자가 되고 싶고, 그 첫 걸음으로 온라인 매체, 문화, 연예 쪽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근데 기자는 좋은 기사만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만 전한다, 좋은 말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타당한 비판이나 아니면 잘못된 거에 대한 사실 보도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기자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의 사적인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 이런 거를 가져다가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 조회수를 높이고 그러려고 그런 걸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글을 쓰고, 그런 거에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떤 연예인의 약간 좀 되게 큰 아픔을 다룬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는 이거를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나마 제가 그리고 잘하는 게, 남들보다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홍보회사에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어요. 거기는 일도 사람도 좋았는데 뭔가 계속 충족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전부터 드라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데 좀 안전한 그 주변을 회사를 다니면서 빙빙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기가 갑자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도전이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봤는데 드라마 제작사에서 기획 PD를 뽑더라고요. 그때는 기획 PD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자체인 거예요. 드라마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근데 완전히 다 쓰는 작가는 아니고 회사원이고, 그래서 기획 PD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가 제일 뭔가 기뻤던 것 같아요. 대학을 붙었을 때나 다른 데 취직했을 때도
막 엄청 기뻐하거나 반대로 어디 떨어졌다고 뭐 엄청 실망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원래 좀 덤덤한 편인데, 근데 그 기획 PD 붙었다는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그렇게 기뻤고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왜 그만뒀냐 하면은 작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네, 그렇게 기뻤는데 왜 그만뒀냐 하면 제작사를 다니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이미 20대 중반 넘어서였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작가의 꿈을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또 계기가 있는데, 공중파 TV로 나가는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수십 수백만 명이 보는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보다 회사 일이랑 별개로 그냥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쓴 에세이나 어떤 기고문 같은 거에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잘 읽었다고 해주면 그게 더 성취감이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덤덤하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때 또 생각을 하죠.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야겠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퇴사하고 싶어서 든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어. 근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져서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 나는 회사원으로 살다 죽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의 지망생으로 살다 죽는 게 행복할까? 했을 때 저는 되게 명백하게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근데 무작정 퇴사를 한 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퇴사했어요. 이게 전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1년 정도 제가 쓸 생활비랑 작가 교육원에 다닐 등록금을 모아두고, 그리고 보조작가 일을 구해놓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질문, 보조작가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저는 기획 PD였으니까 퇴사하기 전에 어떤 작품에서 막내 보조작가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서를 내고 작가님과 면접을 보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퇴사를 진행을 했고, 이게 기획 PD로는 경력이 있지만 작가로는 처음이니까 막내 그 보조작가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런 연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서 소식을 듣느냐 하면 방송작가협회 교육원이 있어요. 이걸 이따가도 말씀을 잠깐 드릴 것 같은데, 거기서 수강을 하면 수강생들을 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아름아름 소개를 받기도 하고요. 교육원에 다니지 않으신다면 네이버에 기승전결이라는 작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구인구직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고, 다른 뭐 제작부나 연출부, 기획 PD 같은 거를 경험해 보시고 싶다 하면 구인구직 사이트나 예전에는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들어가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꼭 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의외로 구인구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작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팀과 메인 작가님에 따라서 너무너무너무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으로는 대본 모니터링, 대본 회의, 취재, 연출부와 제작사와의 연락 등등을 담당해요. 경험담을 물어보셨는데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다음 질문 이어서 보조작가면서 어떤 걸 배우셨나요? 그때의 경험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됐나요? 이게 글쓰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드라마 제작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일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드라마 작가를 꿈꾸신다면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가 일이 생각이랑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작가라고 하면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글만 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드라마가 수백 명이 같이 만드는 작품이고 정말 많은 그 자본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설이나 그런 진짜 글의 형태로 끝나는 작품들이랑은 많이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생각보다 많이 부딪히고 정말 철저하게 상품성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글을 쓰는데 직접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나의 이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가, 진로 설정 자체에 이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랑 같이 보조작가 했었던 동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동안 다 다른 데로 갔거든요. 드라마를 지금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영화, 예능, 책, 출판 그런 데로 다 떠났어요. 다시는 드라마 안 한다고 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어떻게 작가가 됐나요? 계약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드리면, 퇴사하고 보조작가 생활을 하다가 작품 끝나고 교육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1년만 교육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글을 써보자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프리랜서 기획 PD 제안을 받았어요. 이게 원래는 진짜로 글을 쓰고 막 공모전 준비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졸업반 때부터 취업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뭐 1년 정도 생활비를 준비해놨다고 해도 1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또 기획 PD로서 경력이 아예 끊기면은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도 혹시 못 돌아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프리랜서면은 일단 출퇴근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드라마를 기획 개발하는 일이니까 제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프리랜서 기획 PD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작가로 포지션을 바꾸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획 PD 일을 하다가 어떤 아이템을 작가님 감독님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떠나시고 약간 그 팀이 흩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같이 준비하시던 감독님이 저한테 기획안을 하나 써보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기획안을 써봤는데 그 다음에는 대본을 써보라고 하셔서 또 대본을 1, 2회를 썼어요. 근데 제가 대본을 쓰면서 그 작품의 기획 PD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일이 모니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약간 그런 일인데 내가 쓴 글이면 당연히 객관적인 시각도 갖기 어렵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글을 전담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기획 PD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팀에서 완전히 작가가 되고 새로 스카우트돼서 오신 PD님이 기획 PD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은 결국 엎어졌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회사에서도 저를 작가로 포지셔닝을 하고 새로운 그거 외에도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기획 개발하고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미니 시리즈 기획안이랑 대본을 한 3작품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다 엎어졌는데 어쨌든 혼자 그렇게 미니를 써보는 경험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여러 아이템을 미니 시리즈를 써볼 경험이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회사가 붙어 있으니까 했지 혼자서 쓰라고 했으면 그렇게 많이 못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저를 되게 많이 성장을 시킨 것 같아요. 어떤 교육원을 다니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쓰는 거 많이 써보는 게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작가는 계약을 하더라도 편성이 안 되면 계약금 외에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물론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래서 계약하고 1, 2년 지나니까 제가 다시 생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학원에서 국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학원에 가서 가르치는 시간 대기했다가 또 다음 타임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고 시험 기간이 되면 또 내신이 학교별로 교과서랑 시험 범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 배로 들고 저의 노력과 그 공부하는 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계속 드라마 작가를 꿈꿀 거면 차라리 보조 작가를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인 작가로 계약했다가 다시 보조 작가로 들어가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조금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로 계약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작품의 보조 작가로 면접을 봐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보조 작가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대본을 많이 쓰게 됐고 나중에는 혼자 대본을 통으로 다 쓰는 일이 생기면서 얼떨결에 공동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지금 얼떨결에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 미니 시리즈를 준비해왔던 그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온에어가 닥쳤을 때 바로 대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얼떨결에 데뷔를 했어요. 제가 준비하던 작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기회로 데뷔를 했고요. 교육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 드라마 과정이랑 비드라마 과정이 있어요. 근데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드라마 과정을 듣겠죠. 거의 모든 지망생들이 한 번씩은 거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들 가시고 전혀 그런 대본에 대해 모른다면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일단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원 게시판에 보조작가 모집하는 글들도 꽤 많이 올라온다고 하고 사실 저도 들어간 지 너무 오래돼서 거기도 지금은 잘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드라마 작가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이 블로그나 이런 데에도 꽤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전 당선이나 제작사 투고를 해서 데뷔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당연히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제작사에 대본을 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모전은 정말 당선되기도 어렵고 당선된다고 해도 편성하고 데뷔하게 되는 경우가 또 되게 적거든요. 그리고 제작사 투고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제작사는 이미 경력이 있는 작가님들이나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대본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계약을 이미 해놨고 대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참신하다 이렇지 않으면은 연락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공모전이든 투고든 가능성은 늘 있기는 하죠. 모든 일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그래도 공모전 도전은 계속 해야 돼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데드라인이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동료이자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글 쓰는 게 제작할 때는 제가 방금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망생일 때는 정말로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혼자.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이자 경쟁자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이 될 경우에는 상금이랑 다른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점 등등해서 또 공모전을 입상을 해서 꼭 데뷔를 해야지, 그 공모전으로 데뷔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꾸준히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제작사랑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의 작가 지망생일 경우에는 이런 공모전 입상을 하면 그 공모전을 주최한 방송사나 제작사에 따라서 작품을 기획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인턴 작가의 기회 같은 게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아서 공모전을 꾸준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데뷔까지 몇 년 걸리셨나요? 데뷔 전까지 습작은 몇 편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하고 데뷔까지 3, 4년 정도 걸렸고요. 데뷔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기획안이랑 대본 1, 2부까지 쓴 미니 시리즈 3편, 기획안이랑 대본 1부에서 6부까지 쓴 미니 시리즈 1편, 단막극 2편, 웹드라마 2편을 썼어요. 기획만 한 아이템은 더 있고요. 보통 미니 시리즈 한 작품 준비하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최근은 텀이 좀 짧아졌다고 해도 1, 2년 이상은 보는데 3, 4년 동안 미니 4개, 단막극 2개, 웹드라마 2개니까 진짜 많이 쓰기는 했죠. 거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혼자 계속 지망생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빨리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빨리 회사 계약이 됐고 계속 거기서 엎어지면 다른 아이템, 엎어지면 다른 아이템, 이거를 제작할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야 했어가지고 계속 빨리 굴릴 수 있었고, 물론 회사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공모전 준비를 하거나 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틈틈이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대체로 재밌었고, 그리고 그 처음 작가로 포지셔닝 되고 새로운 기획 PD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신 그 기획 PD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못 썼을 것 같아요.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는 몇 작품을 쓰셨나요? 공동으로 쓴 데뷔작? 사실 크레딧이 그 작품으로 올라갔으니까 데뷔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참여작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획 개발을 하지 않았고 정말 중간에 투입돼서 그냥 대본만 나눠서 쓴 작품이어가지고, 아무튼 그 입봉한 미니 시리즈를 한 편 하고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웹드라마 2개를 더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웹드라마 2편을 더 했다는 거는 다 계약을 해서 완결까지 다 쓴 작품들이고, 지금은 새로운 미니 시리즈를 기획 개발 중입니다. 웹드라마로 데뷔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작품을 써서 웹드라마 제작사에 투고하면 되나요? 제가 위에서 미니 시리즈는 투고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웹드라마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TV나 OTT는 편성이 돼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사이즈들이 다 너무 크고 그런데, 웹드라마는 대본이 좋으면 일단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체 채널,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 완성된 완제품을 다른 채널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어서 풀이 약간 더 자유롭고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드라마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기획안과 대본 1, 2부 정도를 투고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웹드라마 공모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모전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편의 마지막 질문. 웹드라마 매절 계약이 흔한가요?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는데 착각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계약 부분, 특히 웹드라마는 저도 작품을 2개를 했는데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TV 드라마는 제작료나 저작권료 같은 것들을 받거든요. 근데
웹 콘텐츠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계약이 흔한지 물으셨는데 네,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대신 매절 계약을 하는 조건이면 인센티브로 뭐 회당 얼마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얼마를 더 받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작품을 아예 뭐 새롭게 판권을 판매를 해서 웹드라마인데 해외 리메이크 판권을 판다, 아니면 웹툰으로 만든다, 웹소설로 만든다,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구절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판권이 팔리면 수익의 몇 프로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안에는 이런 계약의 불리함 같은 것들도 있어서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시고,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PD님이랑 얘기를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계약하실 때 신인 작가라고 움츠러들거나 부당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 얘기를 한다고 회사도 100%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조율을 해보는 거니까 일단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신인 작가들한테는 특히 회사가 내가 너를 계약을 해준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작가들한테도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딘가에서 계약을 제한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셨다면 다른 회사에 갈 기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막 너무 부당한 것 같고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절에 대해서는 매절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매절 계약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뭐 매절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는 드라마 제작 전반과 대본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